실은 이 방법이 여름방학에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거든요. 끝나고 나서 그 결과물을 확인해 봤을 때 의외로 남는 것들이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대치동 캐슬 고대원 선생님입니다. 오늘 이 영상은요, 여러분들이 여름방학에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중간 점검을 하는 느낌의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내가 지금 수학 공부를 방학 중에 잘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보려면 반대로 나쁜 예시,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확인을 해보는 작업이 좀 더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할 때요, 여름방학에 이렇게 공부하면 안 좋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건 세 가지인데요. 첫 번째로는요, 여름방학에 한 번에 너무 많은 것을 하는 것은 저는 조금 반대합니다. 실은 이 방법이 여름방학에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거든요.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,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중학교 1학년 1학기 심화를 하고 2학년 1학기 유형을 하고 3학년 1학기 기본 세 과정을 한꺼번에 나가는 것들이 이러한 예시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. 기본적으로 방학이기 때문에 많은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이해하나 한 번에 두 과정 이상 하게 되면 그 학생이 집중하기가 어렵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 한 과정에서 구멍이 났을 때 그 원인을 온전히 학생의 책임으로 돌리기가 어려워요. 왜냐하면 왜 숙제를 안 해왔냐고 그러면 비학원 숙제를 하느냐 못했어요 라고 하거나 3-1 문제집을 풀다가 이걸 못했어요 라고 하는데 정작 3-1 문제집을 풀 때는 1-1 문제집을 푸느냐 이 숙제를 못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한 번에 여러 과정을 나가게 되면 그 당시에는 많은 것을 하게 되는 것 같아서 많은 노력이 들지만 끝나고 나서 그 결과물을 확인해 봤을 때 의외로 남는 것들이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만일 내가 이번 여름방학에 수학을 3과정 이상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. 두 번째로는요, 1학년 1학기, 2학년 1학기, 3학년 1학기 이렇게 계통별로 수업을 나가는 걸 전 추천드리진 않습니다. 계통별로 나가는 이유는 미국 수학이 이렇게 계통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한국 수학도 계통으로 나가는 경우들도 있고요. 두 번째로는 1학년 1학기, 2학년 1학기, 3학년 1학기 이렇게 나가면 왠지 진도가 빨라 보이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. 하지만 한국 수학의 경우 이 친구들이 처음 선행을 할 때 이렇게 계통으로 나가면요, 나중에 그 학생이 선생님의 지도를 받거나 다른 학원으로 옮길 때 그 학원에서 굉장히 난감한 경우들이 많습니다. 그리고 문제집을 열어보시면요, 예를 들면 한국 문제집의 중학교 2학년 2학기는요 기본 전제가 이 친구가 1학년 과정과 2학년 1학기 과정을 배웠다고 생각을 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 2학년 2학기 확률과 통계에서 2학년 1학기 1차 함수 내용을 섞어서 문제를 내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. 왜냐하면 그 2학년 2학기 문제집 입장에서는 이 2학년 1학기 1차 함수를 내는 게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. 하지만 계통별로 배우게 되면 그 학생이 그 문제집의 내용을 못 푸는 경우들이 있어요. 왜냐면 그 학생은 계통으로 배웠기 때문에 내용이 빠져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계통으로 나가는 게 빠르게 나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나중에 1학년 2학기, 2학년 2학기, 3학년 2학기를 배워서 합쳐가지고 결과물을 낼 때는 중간에 비효율이 발생해서 그것을 수리하느냐 결과적으로 속력이 느려지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선행을 할 때는 학기별로 기본 심화 이렇게 상식적인 방법으로 하나씩 깔끔하게 매듭을 쳐서 뒤에 있는 선생님이 이 학생이 2학년 1학기까지 했으니까 내가 2학년 2학기만 나가면 되겠네 이렇게 계산하기 쉬운 형태로 학습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세 번째로는요, 수학 진도를 빠르게 나가기 위해서요, 심화 수학을 하지 않고 기본 유형만 풀면서 선행 진도를 나가는 경우입니다. 해외에서 공부하는 경우에는 특히나 미국 수학이나 해외 수학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기본과 유형, 특히 센 문제집까지 하고 진도를 나가는 경우들이 많는데요. 미국에 있는 수학은 쉽지만 한국에 있는 센 문제집의 난이도는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. 2학년 1학기에 센만 풀다가는요 3학년 1학기에 센을 풀 수 없고요. 3학년 1학기에 심화를 하지 않고 센만 풀잖아요. 그럼 이 친구는 공통수학 1의 기본정석 연습 문제를 풀 수 없어요. 앞 단원에서 심화라는 것들을 연습을 하면서 그 체력을 길러놔야 그 다음 과정에 유형 문제집을 풀 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
어떠한 관점에서는 수학 실력은 만들어진다라는 표현보다는 더 무겁고 힘든 고통을 견디면서 그 내성이 생기는 게 실력이 쌓인다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한 관점에서는 선행을 할 때는요, 유형 문제집, 극단적으로 저는 센이라고 생각하는데, 센 문제집보다 어려운 문제집을 꼭 한 권 푸시는 게 지금 당장으로는 속력이 좀 느려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속력이 빠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.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추천하지 않는 방법 3가지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, 마음이 급하기 때문입니다. 왜냐하면 해외에 있고 이 학생이 빨리 수학이 만들어지면 좋겠으니까 계통별로 하거나 기본만 배워서 그 과정을 채우려는 그 생각이 많이 들게 돼요. 이게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원칙을 가지고 심화를 해서 정론으로 가야 그 실력이 굳건하다고 믿는다면 이러한 나쁜 예시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러한 관점에서 반대로 이걸 중심으로 수학 공부를 해야 됩니다 라고 추천드리는 거는요, 전 3가지입니다. 첫 번째로는요, 완성도를 높여서 마감한다는 마음으로 깔끔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.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과 심화 문제집을 충실히 풀어서 단계적으로 진도를 나가셔야 됩니다. 그래야 이 학생이 나중에 한국에 들어오거나 혹은 다른 선생님한테 배울 때 중학교 1학년 1학기 심화까지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학생의 말을 믿을 수 있는데,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에 2-3개를 했고 그 2-3개 과정을 열어보니까 기본 응용까지만 해서 심화까지가 잘 안 되어 있으면 그 3가지의 심화를 다 정리해야 되거든요. 그렇게 되면 이 학생은 정규반에 들어갈 수 없고 선생님이 개별적으로 풀이를 해주는 맞춤 수업에 들어가서 꽤 오랜 기간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구멍을 확인해보고 수리해야 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. 이 과정에서 비효율이 많이 발생하기도 해요. 그러한 관점에서 완성도를 높인다는 관점에서 기본과 심화 문제집을 단계별로 푸신다면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로는요, 학생으로 하여금 내가 그래도 여기까지는 깔끔하게 공부를 했어 라는 공부 자존감이 들 수 있는 형태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. 그러한 관점에서 저는 2개를 추천하는데요. 첫 번째로는요, 학생이 자기 손으로 쓴 개념 노트가 있어야 됩니다. 개념 노트를 만약에 만들잖아요. 내가 배워야 하는 개념들을 자기의 손으로 요약해서 쓴 결과물이 있는 거잖아요. 그걸 통해서 학생들은 배울 때도 내용이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. 왜냐하면 그렇게 개념 노트를 만들면 한 과정에 4페이지에서 5페이지 정도밖에 내용이 많지는 않거든요. 그러니까 이 4페이지, 5페이지만 내가 깔끔하게 공부를 하면 돼. 그러면 나의 개념은 완벽해 라는 마음의 마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학생이 그 개념 노트를 보면서 공부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손으로 쓴 개념 노트를 만들어주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. 두 번째로는요, 풀이를 깔끔하게 쓴 결과물을 보유하는 게 좋습니다. 저희들은요, 포스트잇 풀이 노트를 통해서 그 수업에서 했던 주요 문제들을 선생님의 풀이를 따라 써서 깔끔하게 쓴 풀이를 보관하는 형태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. 내가 쓴 풀이를 포스트잇이라는 결과물 위에 보게 되면 훨씬 더 집중해서 볼 수 있고, 그 풀이의 완성도가 높다면 그래도 내가 이 문제는 잘 풀었구나 라는 공부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A급 수학 특강에서는 그 수업이 끝날 때마다 학생들에게 그 풀이를 모아서 사진을 찍게 하는데요. 그 사진들이 벽에 이렇게 많이 붙여 있으면 학생이 봤을 때 내가 풀이를 이렇게 열심히 쓴 결과물이 이렇게 많구나 라는 공부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잖아요. 이 높아진 공부 자존감이 실제로 그 학생의 수학 성적을 올리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학생의 풀이를 깔끔한 형태로 보관해서 공부 자존감을 높여주는 수단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3번째로는요, 나중에 이 과정을 다시 공부해야 되는 시기가 와요. 왜냐하면 단원평가나 다른 학원 입학 테스트를 치거나 아니면 돌아와서 중간고사, 기말고사를 칠 때가 있거든요. 그때를 대비해서 오답 노트를 만들 수 있는 형태로 공부한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나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나 배운 과정이 1-2달 지나면 그 내용을 까먹는 건 똑같습니다. 하지만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가장 큰 차이는요, 잘하는 학생은 내가 그 과정에서 이런 걸 배웠지, 나는 이런 거를 배웠고 이걸 준비해서 내가 그때 실력을
잘 되살릴 수 있어 라는 실력을 불러일으키는 속력이 빠르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거든요. 그러면 문제집을 봤을 때 내가 다시 볼 수 있는 형태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가장 추천하는 방법이 1, 2, 3을 구분해서 쓰는 겁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생이 문제를 풀고 틀릴 수 있잖아요. 그럼 틀리면 대부분 이제 고치면 세모를 칠 텐데 틀리고 나서 이 틀린 문제에 번호를 붙이는 거예요. 1번을 붙이면 단순 실수입니다. 그건 내가 계산이 틀렸기 때문에 다시 볼 때 이 1번은 안 봐도 됩니다. 왜냐면 그냥 내가 계산이 틀린 거거든요. 그리고 2번은요, 개념 오류예요. 개념 오류는 뭐냐면 내가 계산은 맞았는데 예를 들면 내심의 성질을 잘 못 썼다든지 아니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잘못 이해해서 푼 경우들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그 개념을 잘 생각은 했는데 그 개념의 그 디테일이 내가 틀리게 외운 거죠. 그런 경우에는 2번 개념 오류를 쓰고요. 3번은요, 저희는 접근 불가라고 해서 그냥 문제를 봤을 때 어떻게 풀지 감이 없는 문제입니다. 그래서 3번을 쓴 것들은요, 내가 이 문제를 아예 못 풀었기 때문에 다시 풀 때 3번은 무조건 완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3번을 다 풀어봐서 내가 접근 불가였던 3번은 모두 다 해결하고 그 다음 턴으로 2번까지 다 해결할 수 있으면 저는 그 학생이 그 문제집을 100% 소화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한 관점에서 나중에 3번만 모아서 오답 노트를 만들면 되기 때문에 처음에 문제집을 풀 때 그 틀린 문제의 1, 2, 3을 구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. 그러한 관점에서 내가 문제집을 풀 때 1, 2, 3으로 그 틀린 문제의 그 종류를 구분하는 거, 이것을 꼭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완성도, 두 번째 공부 자존감을 위한 개념 노트, 그리고 풀이를 깔끔하게 쓴 결과물, 그리고 추가로 하면 문제집의 1, 2, 3의 그 구분을 한다라는 게 저희들의 팁이었는데요. 저희들이 해외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대치동 캐슬 글로벌 줌 수업이 있어요. 그게 대치동에서 하고 있는 수업을 똑같이 줌으로 옮겨서 시차에 맞춰서 이제 해외 학생들을 타겟으로 하는 수업인데 그 수업에서 이렇게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. 첫 번째로는 기본 문제집, 유형 문제집, 심화 문제집을 나누어서 모든 문제집을 과정별로 하나씩 끝내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. 두 번째로는 에피톤 코드라는 자체 개념 교재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자기의 손으로 개념을 써보게 하고요.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배운 개념을 백지에다 써보는 백지 개념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, 포스트잇 프리노트라고 해서 저희들은 포스트잇을 적극적으로 써서 여기 있는 사진처럼 학생들의 풀이를 적어서 사진을 찍어서 그 수업 단톡방에서 피드백을 하고 있거든요. 이걸 통해서 학생들의 문제집을 열어본다면 수업 시간에 했던 포스트잇이 가득가득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,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. 마지막으로 네 번째, 그 틀린 문제들을 번호를 나눠서 쓰라고 했잖아요. 그래서 이 사진처럼 저희들은 학생들에게 틀린 문제들을 1, 2, 3번 구분을 해서 꼭 번호를 붙이게 하고요. 수업 시간에는 일단 학생들이 모르는 것들은 3번부터 해결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적어도 수업 시간에서 학생이 접근 불가였던 3번은 모두 다 100% 해결을 하고 2번도 최대한 해결을 한다는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린 원칙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수업에서 모두 구현하고 있다,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이렇게 저희들 수업을 설명하는 이유는 저는 무릇 전문가라면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방향이 있고 그것이 실제 수업에서 구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왜냐면 그 사람이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수업에서 똑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.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 글로벌 줌 수업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이 원칙들을 모두 지켜서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 해외에서 공부를 하고 계신 친구들이 있으시다면 저희 수업을 추천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. 저는 오늘 여름방학에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드렸고요.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교육을 응원합니다. 저는 대치동 캐슬 고대원 선생님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